모두가 닮고 싶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화제가 되었던 원형적 사고. 하루만 버티면 벌써 주말이 오잖아? 완전 럭키비키잖아. 하지만 장원영의 원형적 사고라는 말 뒤에 대중들에게 밝힐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장원영은 유튜브 살롱드립에서 악플들에 대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타격을 안 받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그래도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나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라고 말이죠. 그동안 장원영은 사실과는 다른 수많은 논란들을 휩싸여 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데뷔 후 수많은 억가를 당하면서도 자기 자신과 팬들에 대한 진심을 지켜낸 19살이지만 20대, 30대 그 이상에게까지도 영감을 주고 있는 럭키비키 장원영의 이야기입니다. 2004년생, 올해 19살의 원영은 서울 용산구에서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당시 원영이의 어머님은 길고 예쁜 다리를 가진 항이 날아와서 사뿐히 내려앉는 태몽을 꿨었다고 하죠. 어릴 때부터 예쁘장한 외모로 본투비 아이돌이었던 장원영의 꿈은 사실 처음부터 아이돌이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아이돌보다는 공부 쪽에 더 흥미가 있어서 아나운서, 변호사와 같은 직업을 희망했다고 하죠. 제 원래 꿈은 아나운서나 변호사가 되는 거였거든요. 변호사. 네. 오죽하면 초등학교 때 피아노, 플룻, 바이올린, 수영학원을 다니고 집에 와서 또 수학, 영어 과외를 했었고 어머니가 원영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라고 하시면 엄마 저도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정도라고 해요. 그러던 2017년 원영에게 인생을 뒤바꿔 놓는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요. 바로 언니 장다님의 중학교 졸업식에 갔다가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에 캐스팅된 것이었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캐스팅이 돼서 언니 졸업식 갔다가 이것저것 해보고 싶었던 것이 많았던 원영은 캐스팅을 받았을 때도 엄마 나 이것도 해보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캐스팅을 수락했고 그때부터 부모님의 신뢰와 지원을 받으며 아이돌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스타쉽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던 원영에게 인생의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바로 2018년에 있었던 엠넷의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48에 참가하게 된 것이었어요. 프로듀스 48은 아이오아이를 만들어냈던 프로듀스 101의 후속작으로 일본과 합작을 해서 규모를 더욱 넓힌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프로듀스 48에 참가했을 때 원영의 나이가 고작 15살, 최연소 참가자였고 학생 나이로 치면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96명 연습생 중에 최연소. 나이가 2004년생이면 전국을 넘어 일본의 실력자들까지 참가한 데다가 12위 안에 들어가야 걸그룹 아이즈원으로 데뷔를 할 수 있는 혹독한 경쟁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어린 원영은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었어요. 심지어 당시 무섭기로 소문난 트레이너 배윤정님에게 개판이구나. 야, 장원영까지 무너지는구나. 라는 비판의 말까지 들으면서 혹독한 과정을 거쳐야 했었죠. 야, 장원영까지 무너지는구나. 하지만 그때마다 원영은 한 사람 덕분에 버틸 수 있었는데요. 바로 데뷔 전부터 지금까지 늘 옆을 지켜줬던 동료 안유진입니다. 프로듀스 48에 스타쉽 소속으로 함께 참여한 원영과 유진은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하는 모습이 방송에 비춰지기도 했었죠. 같은 오디션에 참가하는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같은 소속사 동료이기도 했기 때문에 둘의 사이는 아주 각별했어요. 방송 당시 이 둘은 중학생이었지만 키가 이미 170에 육박했었기 때문에 존재감이 엄청났는데요. 보지 않을래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엄청난 존재감을 과시했어요. 재밌는 일화로 트레이너였던 이용기가 장원영의 키를 듣고 오 자이언트 베이비네요 라고 한 말로 인해서 자이언트 베이비 또는 갓기가 원영의 별명이 됐죠. 168이요. 자이언트 베이비네요. 방송 당시 키가 168이었는데 한창 성장할 나이니까 지금은 더 자라서 173이라고 해요. 원영은 자신의 키에 대한 부분을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한다고 합니다. 딱 마치 173에 딱 예쁘게 마무리가 되고 그렇게 프로듀스 48에서 때로는 칭찬으로 때로는 채찍을 맞으며 열심히 이겨낸 원영은 충격적인 순위표를 받게 되는데요. 그 순위는 2위도 아니고 3위도 아닌 바로 1위. 최연소로 참가해서 우승까지 해버린 것이었어요. 축하합니다. 스타쉽 장원영 연습생. 살롱드립에서 당시 어린 마음에 언니들과 신나서 참여를 했는데 떨리고 이런 것도 없이 마냥 신기하고 즐거웠다고 하며 출연 소감을 밝혔죠. 이때부터 이미 대단한 멘탈을 가지고 있었네요.
이때 함께 참가했던 안유진 님도 5위에 안착해서 아이즈원으로 같이 데뷔할 수 있었어요. 이 둘은 아이즈원 활동 종료 후 지금도 아이브로 함께 데뷔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짝이 됐어요. 둘은 18년도 데뷔 전부터 24년도인 지금까지 무려 햇수로만 6년을 함께 활동했기 때문에 불화가 있다, 기싸움을 한다라는 말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불화들을 비웃듯이 둘은 지금도 찐찐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이제 데뷔하고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둘에게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바로 프로듀스 40발 순위 조작 사건이었어요. 프로듀스 48의 순위 조작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최종적으로 생방송 무대에 오른 20인 중 제작진들이 생방송 2, 3일 전 최종 12명의 멤버들을 미리 선정하고 조작했다는 것인데요. 이 일이 유죄로 판결이 되면서 당시 PD와 CP가 구속되고 징역형까지 받게 됩니다. 제작진들의 잘못이었지만 비난은 멤버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죠. 당시 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부에서는 아이즈원의 해체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멤버들은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활동을 이어나갔고 계약 기간까지 채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즈원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다시 연습생 신분으로 돌아간 원영은 그렇게 끝나진 않습니다. 당시를 회상하면서 오히려 마음 편하게 다시 연습할 수 있었고 즐기면서 아이브 재데뷔를 준비했다고 해요. 역시 갓기. 그도 그럴 것이 재판부에서도 당시 제작진들에게 유죄를 준 반면에 아이즈원에 대해서는 젊음을 불태운 멤버들은 잘못이 없다라고 판결문을 쓸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우여곡절을 모두 이겨내고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위한 장원영이 아닌 자신을 알아봐주고 캐스팅해준 스타쉽에서 아이브로 재데뷔한 원영은 훨훨 날아다닙니다. 데뷔 후 3일 만에 1위를 하고 초동 15만 장의 앨범이 활린 데다가 출시하는 곡들마다 억대 조회수를 찍어요. 골든디스크에서 신인상과 음원대상을 동시에 받은 건 아이브가 처음입니다. 데뷔곡인 11이 2.3억 뷰, 후속곡 애프터 라이크가 2.9억 뷰, IM이 2.6억 뷰, 키치가 1.2억 뷰를 찍으면서 장원영과 아이브는 K-팝의 중심이 됩니다. 아이브가 대세로 여겨진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아이브가 21년 12월 1일 데뷔를 한 후 스타쉽의 매출은 2022년 대비 43% 증가한 2019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죠. 이거 연도요 뭐요. 영업이익도 2022년에 245억 원에 비해서 지난해 458억 원을 기록하며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아이브는 베디가 수록되어 있는 아이브 마인 앨범이 초동 160만 장을 돌파하는 히트를 치면서 애프터 라이크, IM에 이은 3연속 밀리언셀러에 등극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아이브가 잘 나가다 보니 스타쉽에서도 이례적으로 좋은 대우를 해주고 있죠. 전참시 방송을 보면 데뷔 초인데도 숙소가 엄청 좋은 곳을 볼 수 있었어요. 옮긴 거예요? 아니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네. 우리 집에 곰팡이, 화장실을 가는 표. 이토록 아이브와 장원영이 크게 성공하자 그 뒤에서 했던 노력들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악플이 있어도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고 믿고 마음을 지키려 노력하고 또 그 배경에는 독서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죠. 역시 내 생력. 저는 그 독서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이브의 인기는 일본, 중국, 미국 등에서도 엄청난데요. 현재 아이브는 미국 6개 도시 등 해외 투어를 계속하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장원영은 인기가 너무 대단했던 탓에 사이버 레카라고 불리는 탈덕 수용소의 주요 타깃이 되기도 했는데요. 연예인 최초로 레카 고소하고 승소하면서 탈덕 수용소 1억 지급 판결을 받기도 했어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탈덕 수용소는 재판에서 자기가 지은 채널 이름 뜻도 모른다고 하고 그냥 사실인 줄 알고 영상 만들었다고 헛소리를 했죠. 장원영은 이에 대해 노너 멘트를 날리기도 했는데요. 군자는 떳떳하고 소인은 늘 근심한다. 군자는 떳떳하고 소인은 늘 근심한다 라고 하며 역시 대인배다운 내가 군자다 이거지 속 시원한 발언을 하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오늘 장원영님의 스토리 잘 보셨나요? 04년생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마인드를 가졌고 천재가 노력을 해서 무적이 되어가고 있는 중인 갓기 장원영. 타고난 끼와 당당함도 있지만 그 당당함의 배경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참 큰 성공 요인인 것 같아요. 사랑 많고 지지해주는 부모님으로 인해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게 된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 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맞다는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맞다는 믿음, 나 자신에 대한 믿음, 나를 믿는 힘.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다고 믿는 힘. 장원영은 엄청난 미모, 재능, 키, 풍족한 가정 환경에서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억까도 이겨낼 수 있는 마인드를 갖게 되었는데요. 물론 본인의 노력도 더해서요. 우리 모두가 엄청난 미모, 재능, 키,
풍족한 가정 환경에서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부모님을 만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전 국민의 억가를 견딜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우리 인생에서 충분히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믿으면서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면서 여러분들만의 길을 스스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